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제동 미륵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고선자 김정호가 1840년대에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수선전도 목판본이 되겠습니다. 이 수선전도에서 홍제원 위쪽에 이 미륵이라고 하는 표지가 있는 것을 통해서 이곳에 결국 큰 돌미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으로는 홍제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천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던 오늘날의 홍제천 변에 이 인왕산 서쪽 자락에 이 미륵불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홍제원이 있는 지금의 무학제 고개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이곳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의주대로로서 조선시대에는 제1로로서의 기능을 했었던 곳이고 그러한 중요한 길가였기 때문에 병점가라고 해서 이곳에 소위 떡전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떡가게가 있었고 특히 홍제동 인절미가 특별히 유명했다라는 점을 통해서 많은 결국 나그네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이런 미륵이 돌미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홍제천은 원래 이름이 홍제원천이었다라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홍제내리와 외리가 있는데 홍제내리가 오늘날의 홍제동, 홍제외리가 오늘날의 홍은동이 되겠고요. 그런 사이에 결국 이렇게 개천이 흐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홍제천이 되는데 홍제천 변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곳에 모래가 많다는 것 때문에 모래내라는 명칭으로도 불려지게 된 것이 바로 홍제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사천, 모래내, 홍제원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이 오늘날의 홍제천이 되겠는데 특히 오늘날에는 이 내부 순환로가 고가 형태로 이 하천 위에 건설이 되게 됨으로써 지붕을 이루고 있는 하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010년도에 홍제천이 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늘날은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서 연중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평시에는 원래 물이 흐르지 않던 거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보이지 않았었던 이유가 모래 속으로 물이 흘러 물이 보이지 않아서 흔히 그래서 모래내 혹은 사천 이렇게 불렸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제천의 발원지가 삼각산 서쪽 기슭과 북악산 북서쪽 기슭이 되다 보니까 만초천, 청계천과 함께 한양, 도성, 안팎을 흘렀던 대표적인 하천이 바로 이 홍제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홍제천 쪽으로 오늘날의 독립문에서 무학제를 넘어오게 되면 고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소시편이라고 적혀 있는 소현이 중요한 당시의 고갯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무학제가 바로 이 소현에 해당이 되겠고요. 더 중요한 루트가 바로 안산 자락에 있었던 이 사현, 모래내가 모래고개, 모래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재의 서교 전의도를 보더라도 이 안산 쪽으로는 사현이 있었고 그 지금의 확장이 된 무학재가 예전에는 좁은 고개인 소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겸재의 모아간 그림에서도 이 사현의 모습을 모래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의 무학재는 소현이 확장이 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 신장로가 뚫렸을 때 무학재 고개에서 홍제동 방향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큰 대로가 이어져서 무학재 고개길이 중요한 간선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옆으로 언덕으로 넘어가는 계단길이 안산 자락길로서 예전의 사연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개를 넘으면 홍제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홍제원은 서울 장안에 있었던 4개의 원, 그래서 동쪽으로는 보제원과 전관원, 남쪽으로는 이태원, 북쪽으로는 홍제원 할 때 그 원이 되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역의 제도가 당시에는 있었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연서원, 또 청파역,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노현, 이렇게 해서
노원역 등 이렇게 역과 함께 중요한 숙박시설의 기능을 했었던 것인데, 현재는 그 기능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면서 이제는 표지성만으로서 홍제원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홍제원터 가까이에 사연사라고 하는 절이 그래까지 남아 있었다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이곳에 5층 석탑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연사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했었는지는 이 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고려 정종 때인 1045년에 사연사가 창건될 당시에 이 5층 석탑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앞마당에 이렇게 옮겨져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연사 가까이에 미륵이 있었다는데, 미륵의 위치가 홍제천을 끼고 있으면서 인왕산 서쪽 자락에 이 미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미륵과 관련돼서 왕조실록에는 홍제동의 성미륵이 움직였다는 유언비어가 나돌다라는 얘기가 현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돌미륵은 아주 범상치 않은 이런 미륵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홍제동의 성미륵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의주대로변의 삼천사지 마애불 입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입상들이 곳곳 중요한 길변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요. 승가사에도 마애불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또 보타사 백불 같은 예를 통해서도 이 당시에도 이런 마애불들이 많이 인간 신앙뿐만 아니라 왕실의 신앙으로서 대상으로서 이렇게 존재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까이 홍제천 변에는 보도각 백불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어서 이 당시의 중요한 길목에는 이러한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마애불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의 홍제동 이 마애불이 있었던, 미륵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인왕산 일대가 그 차감공 양성소와 발파 연구소로서 이곳에 많은 석재를 캐기 위한 광산들이 이 일제 강점기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결국 이 마애불도 미륵불도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그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돌 조각상을 통해서 그 당시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당시 미륵의 존재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홍제동 미륵불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